폭염 경보가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생활 불편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폭염에 따른 과수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도내 취약계층 거주시설 360여 곳에 냉방비와 냉방시설을 지원하는 등 폭염 대책을 추가로 실시합니다. 민선 7기 최문순 도정이 새로운 시작을 한 지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의 현안들은 여전히 표류 상태입니다. 군사 보안 지역으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남한 백두대간의 최북단 향로봉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더위 때문에 많이 지치셨죠? 폭염 경보가 일주일째 이어지며 주민들의 생활 불편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농업용 저온 저장고에 과부하가 걸리는가 하면 더위에 지쳐 에어컨을 구입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황보선 기자입니다. 내리쬐는 뙤약볕 속 농가 저온 저장고가 작동을 멈췄습니다. 누전 차단기가 내려가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저장고 안은 찜통이 돼버렸습니다. 누전 차단기를 수리한 지 이틀 만에 또 탈이 났습니다. 이번엔 아예 새 거로 바꿨습니다. 날이 뜨거우니까 그 기계적으로 이제 암페가 많이 올라간다고. 그러면은 이제 그때 이 차단기도 과부가 걸리니까는 떨어지게 됐지. 비교적 선선한 고원지대인데도 35도 안팎의 폭염이 지속되면서 쉴 새 없이 저온 저장고를 가동하다 보니 과부하가 걸린 겁니다. 저온 저장고가 수시로 말썽을 부리자 보관 중인 농작물이 망가지지는 않을까 농민의 걱정도 늘어갑니다. 낮에도 덥고 밤에도 한 7도, 8도 되니까 그래서 이게 고장도 잦고 전기요금도 20-30% 더 나오는 편이고.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에 냉방기기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큰맘 먹고 찾아간 전자상가에선 에어컨은 거의 품절 상태입니다. 어쩌다 제품이 있어도 설치할 일손이 모자라 적어도 2주에서 한 달가량은 기다려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 수요가 급증하면서 에어컨 설치 일자도 그렇고 에어컨 수량도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 이틀이면 설치가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2주 이상. 장기화되는 기록적인 폭염에 주민들의 일상생활 불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오늘도 춘천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홍천은 35.4도였는데요. 이처럼 계속되는 폭염과 찜통 더위에 사과와 복숭아 등 과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확을 앞두고 강한 햇볕과 더위로 피해를 입은 과수 농가에 이용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한 햇볕에 못 이겨 화상을 입은 사과들이 가지마다 달려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일소 현상으로 상한 사과는 검게 변하고 진물이 나면서 썩어갑니다. 벌이나 파리가 끼기 시작하면 병이 전염될 수 있어 땅에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속상한 마음이야 이름 알을 수 없습니다. 네, 이거 1년 농사하고 정말 자식처럼 키우고 애써서 한 건데 이렇게 순간에 이렇게 날씨로 인해서 이렇게 망가지니까 썩지 않더라도 모양이 망가져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농가들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찜통 더위 속에 과일 피해를 줄이고 나무를 식혀주기 위해 이처럼 물을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출하를 앞두고 누렇게 썩고 갈라진 복숭아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땅바닥에는 썩은 복숭아들이 떨어져 있고 시든 잎들은 축 늘어져 있습니다. 올봄 냉해와 저온 현상에 이어 폭염 피해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수확량의 절반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쪄진 것처럼 익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원래 출하 시기는 안 됐더라도 자꾸 이제 더 더워지면 망가지니까 미리 조금 따서 미리 판매를 하는 게 그나마 좀 인건비라든가 농약값을 좀. 폭염으로 한 해 농사를 망쳐버린 농민들의 마음도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민선 7기 최문순 도정이 새로운 시작을 한 지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현안 사업들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민선 7기 최문순 도정이 해결해야 할 핵심 현안은 알펜시아, 레고랜드, 올림픽 경기장 활용 문제입니다. 한 달 15억 원 이자를 내고 있는 알펜시아 문제는 여전히 해결책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강원도는 현재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국 등 해외 5, 6개국 8국의 금융기업과 알펜시아 일괄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8천억 원대 알펜시아 매각 방안은 매각 전 단계에서 실패 수순을 밟은 적이 많고 지나치게 비밀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번의 지금 MOU를 체결을 하고 다 실패한 걸 또 반복되지 않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올림픽 폐막 뒤 드러난 경기장 사후 활용 문제도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릉 하키센터와 스피드 스케이트 경기장, 슬라이딩 센터 등을 운영하면 1년에 최소 45억 원의 적자가 발생합니다. 이 비용 중 일부를 정부가 부담해 주길 강원도는 바라고 있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최문순 지사의 역점 사업인 춘천 레고랜드 사업도 지지부진합니다. 지난 5월 14일 이곳에서 레고랜드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2달 넘는 시간 동안 아직까지 눈에 띄는 변화는 없는 상태입니다. 강원도는 그동안 영국 멀린사와 협의 사안에 대해 세부 법률 검토를 진행했다며 빠르면 오는 9월 레고랜드 본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알펜시아 매각 작업도 현재 4-5곳 업체와 긍정적인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사업의 성패가 최문순 도정 성패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도민들의 관심과 감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내일은 6.25 전쟁 정전 65년이 되는 날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남북 관계도 평화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데요. 군사 보안 지역으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남한 백두대 간의 최북단 향로봉에 김형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성에서 인제로 넘어가는 진부령 고갯길, 진부령에서 가파른 산길과 비포장 도로를 한참 지나 민통선 검문소를 통과해야만 해발 1293m 향로봉 정상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백두대 간의 가장 북쪽 끝에 있는 향로봉 정상입니다. 남쪽으로는 설악산의 대청봉이 보이고 동해바다와 북한의 금강산까지 볼 수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화진포와 거진항, 송지호까지 고성 지역의 동해바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인제 대암산과 양구 펀치볼 마을, 백두대 간의 주요 봉우리들도 병풍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게 신선봉, 그다음에 요 편편하게 지붕처럼 돼 있는 데가 마산봉 쪽이고요. 이 앞에 보이는 거 마을 위에 저 멀리 보이는 게 대천봉이고. 민간인 출입을 통제했던 백두대간 최북단 향로봉에도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진부령에서 향로봉까지 왕복 36km를 걷는 민족평화 트레킹 대회를 오는 10월쯤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북한 백두대간까지 걸어서 이동하는 자연생태 관광지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 속에서 지리산 천왕봉에서 백두산 장공봉까지 트레킹을 상징하면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65년 동안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는 최전방 군사 보안 지역인 향로봉이 남북 평화의 상징으로 변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강원도가 도내 취약계층 거주시설 360여 곳에 냉방비와 냉방시설을 지원하는 등 폭염 대책을 강화합니다. 지원기관은 도내 사회복지관을 비롯해 지역 자활센터와 노인생활시설 등의 냉방비와 냉방용품 등을 지원합니다. 강원도는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독거노인 안전 확인 서비스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 가운데 40% 정도가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2013년부터 강원도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 36건 가운데 44%인 16건이 음주운전이 원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뺑소니 사망사고뿐 아니라 일반 뺑소니 사고 가해자를 100% 검거했다며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절대로 현장을 벗어나지 말고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강원지방경찰청장에 김원준 경기도 남부지방경찰청 3부장을 내정했습니다. 김원준 강원지방경찰청장 내정자는 경찰대학교 3기로 지난 1987년 경찰에 입문해 서울청 홍보담당관, 충남청 차장, 서울청 정보관리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원경환 강원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인천지방경찰청장에 내정됐습니다. 화천 봉호 평화마을 조성 사업이 6년 만에 준공돼 낙후된 화천 북부 권역의 정주 여건이 개선됐습니다. 화천군은 오늘 상서면 봉호 1, 2에서 최문순 군수를 비롯해 마을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호 평화마을 조성 사업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봉호 평화마을 조성 사업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주민센터와 청소년 공부방, 봉호 1, 2 경로당이 함께 건립됐습니다. 영사지역의 여름축제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막이 오릅니다. 홍천 찰옥수수축제가 내일 홍천 토리숲에서 막이 올라 29일까지 2박 3일간 펼쳐집니다. 올해 22주년을 맞는 홍천 찰옥수수 축제는 옥수수 판매 행사와 옥수수 빨리 먹기, 투호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됩니다. 양구 배꼽축제도 내일 개막해 오는 29일까지 양구 레포츠공원 일원에서 사흘 동안 진행됩니다. 양구 배꼽축제에서는 물놀이 체험과 황금 메기 잡기 등 더위를 식힐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이 밖에도 화천 토마토 축제와 철원 화강 다슬기 축제는 다음 달 2일부터 시작해 5일까지 이어집니다. 홍천의 한 계곡에서 6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전 7시 30분쯤 홍천군 내면의 한 계곡에서 61살 허모 씨가 물속에서 숨져 있는 것을 주변에 어항을 설치해둔 행락객이 발견하고 신고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이어서 스포츠 뉴스입니다. 고맙습니다.